문제 못 받은 사람. 시로를 먼저 주나.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문장을 해결해 볼 건데요. 일단 문장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우리가 단어를 모아다가 완결된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너희 문장을 썼어. 한 줄을 썼어. 그럼 마지막에 뭘로 끝내요?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글의 형태로. 마지막에 뭐예요? 마침표 온점 찍잖아요. 즉,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장 도로 끝을 낼 건데, 이게 내용상의 조건이 되고요. 이것이 문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상의 조건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즉 기능에 따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문장 성분을 나누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니? 일단 첫 번째, 주성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이 주가 메인,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위에 문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무엇이다? 필수 성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어? 내용을 완결하기 위한. 그럼 첫 번째, 그게 바로 뭡니까? 문장 안에서 주체가 되는, 즉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어가 되고요. 주어 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체언에다가 주격조사 이, 가, 깨서 에서를 추가하는 방법 네 가지. 이각에서 에서,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보조사라고 하는, 너희가 막 은는 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조사들을 생략하고 체언. 일단 체언에는 뭐가 있어? 명사, 동명사, 수사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배치시킬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뒤에 예문을 통해서 볼 거라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흐름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그 다음 문장 안에서 동작, 작용,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서술어라고 합니다. 즉, 문장의 의미로 따지면 무엇이다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또 어찌하다, 어떠하다들이 있죠. 잘 보여요? 자, 얘들아. 이 의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될 건데요. 어찌하다. 이 의미는 어떠한 동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얘들아? 그제 동사라고 하죠? 동사가 들어갑니다. 서술어 자리, 문장의 맨 끝자리에. 자, 그 다음 어떠하다는요? 그 주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가 뭐라고 배웠어? 그렇지, 형용사라고 배웠잖아? 형용사가 여기입니다. 이해됐니? 그 다음 마지막 무엇이다는 자르셔야 돼요. 무엇 플러스 이다가 되겠죠. 이 이다가 뭐야, 얘들아? 네, 맞습니다. 체형 플러스 서술격 부사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즉 문장에서 무엇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체어 플러스 목적격 도사 을이 있고요. 그 다음 체험 플러스 도조사 그리고 조사 생략된 버전 체언이 존재됩니다. 체언이 존재해요. 그 다음 되다 아니다 같은 서술어에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있는데 제 이름이 세린쌤이거든요. 세린이에요. 세린쌤은 되었다. 되다의 활용형이죠. 그럼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지 문장이 완결되겠네, 얘들아. 세린쌤은 천재가 되어. 또 나의 그림, 건물주가 되고. 이름이 즉 되었다를 기준으로 그 앞에서 주어 빼고 의미를 보충하는 걸 우리가 보어라고 부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보어를 채울 때 체험 플러스 이와 같이 격조사를 붙이게 되는데 이가라고 하는 격조사를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가 어디에도 있었어? 주어 만드는 방법에도 있었잖아. 그치?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뭐야? 서술어 자리에 얘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무슨 성분? 주성분. 문장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 이해됐니? 이제부터는 더해서 꾸며주는 애들. 의미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주는 애들. 살펴볼게요. 일단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고요. 자, 저는 어떤 세린쌤입니까? 오늘 좀 프리티하지 않나, 얘들아? 그래서 예쁜 세린쌤. 그 예쁜 얘들아 뭐가 되는 거예요? 체언. 체리를 꾸는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예쁘고 수업도 잘하는 혜리쌤은 갈무리에 뭐가 되겠네, 얘들아? 간판. 진짜요? 그렇게까지 너가 날 칭찬할 줄 몰랐네? 보물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봐봐요. 이 보물을 꾸기 위해 무엇이 왔어요? 갈무리. 애가 왔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바로 관역격 조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이런 말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너희 신발이 좋아, 새 신발이 좋아, 선물 받대. 혹시 누가 혼 신발 받아요? 새 신발 받을 거잖아요. 이 새가 바로 관형사가 되는데, 관형사도 문장 안에서 뒤에 오는 신발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준 예문 중에 예쁘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쵸? 아니다. 이거 안 할게요. 조금 더 좋은 거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너희한테 빵을 줬어요. 근데 내가 먹을 빵을 주는 게 좋아? 먹던 빵을 주는 게 좋아? 아니면 먹는 빵을 주는 게 좋아? 당연히 먹을 빵을 주는 게 좋겠지. 왜? 내가 한 입도 아직 안 먹었잖아. 침을 안 묻혔잖아,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 포인트는 뭐예요? 먹다라고 하는 기본형에다가 이 뒤의 자리를 바꿔서 의미를 다르게 만들었죠. 그 상태로 빵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해요. 근데 오늘은 관형사형 어미까지만 쓸게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체험 꾸며주는 애 말고 주로 용어를 수식하고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 즉 꾸며주는 애가 많은 것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부르고요.
이 부사 자리를 채울 때는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에서 에게 의로가 있고 부사가 있고 이와 같이 부, 사, 형, 전성, 어미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 예문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얘네들과 관련이 없어요. 즉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이 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독립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니? 자, 너희 감탄사 기억나니? 자,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라이즈가 있는 거야. 라이즈 소희 요즘 관심 가거든요. 소희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반응 보이겠어? 어머! 라는 반응을 보이겠지? 그 어머는 뭐야, 얘들아? 놀람이지. 그 다음에 소희가 나한테 저기요라고 해. 그럼 뭐야? 소희가 나를 부른 거지. 저기요는 뭐야? 부름이지. 컴퓨터. 내가 그래서 아주 예쁜 목소리로 네? 라고 말했어. 그럼 네는 뭐야? 대답한 거지. 자, 대답 뭐야? 감탄사. 이해됐어? 자, 놀람, 부름, 대답 이 세 가지가 감탄사야. 그렇죠? 문장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걔를 잘라내면 되고 그 다음 소희가 나한테 세린아 라고 불렀어. 그럼 뭐야? 세린 뒤에다가 아를 불렀지. 그러니까 뭐가 됐어? 나를 부르는 게 됐단 말이야,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포가 부를 호자예요. 그래서 부르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아야, 야를 통해서 독립어를 만들 수도 있다. 내 이름 빨리네요. 자, 세린아, 집에 가라. 이 문장에서 얘들아,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독립어가 되는 거야. 네, 부름의 의미가 있고요. 얘랑 관련 있어, 없어? 의미 영향 줘, 안 줘? 안 줘요. 그쵸? 자, 여기서 뺄게요. 세린, 집에 가라. 자, 세린아랑 세린과 달라요? 다르지 않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봤어요. 이해됐니, 얘들아? 이번에는 문장의 확장이라고 해서 문장들을 결합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거예요. 뭔 말인지 됐니? 이걸 다른 말로 중등에서는 차임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럼 보자. 나비가 날다라고 하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밖에 없죠. 그치? 날다. 누가? 나비가 주어 서술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지. 얘는 그럼 뭐가 돼요? 혼문장이에요. 근데 봐봐. 여기에다 제가 예쁨을 추가해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변문장이라는 것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쌤. 아직 주어 서술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이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자기 짝꿍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즉, 얘를 따로 빼면 결합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나비가 예쁘다가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즉, 나비가 날개하는 문자가 나비가 예쁘다라는 문장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략된 거야? 네, 예쁘다가 지금 예쁜으로 바뀌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문장 성분 생략은 사실 없고요. 형태가 바뀌고 들어갔다는 건 맞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문장은요.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이어진 문장은 쉽게 말하면 A라는 문장과 라는 문장이 나란히 배치가 될 건데, 그래서 얘네들 나란히 배치를 하기 위해 A에 있는 주어 서술어에서 이 서술어에다가 뭘 결합시킬 거냐? 연결어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킬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니? 기차 칸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연결어미는 랜덤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A라고 하는 문장과 B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연결어미가 결정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 한번 볼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A, B가 같은 자격으로 위치한다는 거야. 대등은 쌤쌤이라는 거니까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이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러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바로 나열, 대조, 선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연결 어미는 아서, 어서. 얘들아 이거 뭐라고 할까요? 먹어서 배가 부르다. 원인. 너가 다 맞으면, 문제를 다 맞으면 집에 보내주겠다. 조건. 그 다음 마지막 으로는 밥 먹으러 집에 가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집에 가러 밥 먹는다.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꿔버리잖아. 원래 의미와 달라지거나 말이 어색해지게 되는 게 특징인 거예요. 이해됐어? 대등과 종속 나눴고요. 그 다음 명사절, 관형절 뭐가 많지 얘들아? 문제에서 설명할 거라서 그냥 전성어미만 빠르게 적을게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주어진 문장에서 명사절 찾아야 되거든? 근데 찍을 수 없어. 알려면 뭘 외워야 되냐? 명사형 전성어미 음과 기를 외우시는 문장에서 봤는데 얘네가 쓰였다? 그럼 명사절. 이 명사절은 뒤에 오는 추가적인 조사로 인해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어. 이해됐어? 자, 그 다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야.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쓰는데 뭐뭐든, 뭐뭐는, 뭐뭐를, 뭐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문장에서 보인다? 그럼 걔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 안에서 관형어 같이 체언을 수식하게 돼. 아까 예쁜 세린쌤한테 그 예쁜이 바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럼 부사절을 아는 문장,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절이고요.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로, 있고, 그 다음 플러스 부사로 바꿔주는 친구. 나중에 배울 건데 영어가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이가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할 때 눈물이 없다를 지금 활용해서 눈물 없이 부사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요. 문장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서술어 자리를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토끼가 귀가 길다. 자, 봐봐. 토끼가 어떠하다 라는 자리를 지금 귀가 길다.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의 특징은 뭐야? 서술어 한 개, 주어 두 개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인용절을 아는 문자. 절이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진 것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인용한 내용이 될 거야. 그래서 직접 인용은 조사, 라, 고가 무려, 간접 인용은 조사, 고가 붙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소희가 채린쌤이 예쁘다고 말했다 때 채린쌤이 왜 눈이 커져? 그럴 수 있잖아. 그 소리가 소리가 지금. 자, 채린쌤이 예쁘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용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쉽지 않아요. 문제로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문제를 봐야 돼요. 자, 범리 얘들아. 어? 여기 있는 것들은 그동안 모의에서 등장했던 문장과 관련된 문제를 모아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싹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사실 중중에서도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 내용과 유형이라서 배운 내용을 적응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쓰는 문제고요. 중요한 부분 밑줄 쳐드릴게요. 자, 얘들아. 문장 성분은요, 그것이 있어야 문장의 내용이 완결되는지를 점검합니다. 이해됐어? 문장으로 완결된 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성분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아까 주성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버전으로 우리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문장을 분석할 때는 항상 문장 끝, 꼬리부터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의 주체를 역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럼 서술어가 잘났다죠. 이 다음, 앞에 있는 단어 중에서 작은 주체가 누가 되니 얘들아? 소윤, 이가 되겠지. 얘가 주어야. 자, 서술어 주어 찾았어. 그럼 너희가 이 문장의 내용을 완결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뭘 잘랐는지, 즉, 자른 대상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색종 2가 되는데, 색종 2를, 이거 우리 무슨 라고 배웠니, 얘들아? 을을 붙었잖아요? 목적어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 문장은 목적어가 있어야지 내용이 완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빠지면 소윤이가 잘났다. 퀴즈가 붙게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삼았다. 서술어. 누가 삼았어? 경민이가 삼았어. 얘가 주어야. 이해됐어? 그러면 경민이가 삼았다를 완결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 첫 번째, 누구를 삼았는지. 그치? 삼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토빈이를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
경민이는 효빈이를 삼았다. 문장 연결돼? 퀘스천 읽었죠? 뭐로 삼았는데? 남친? 아, 남친 안 될 것 같아. 남친? 동생? 친구? 뭐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얘들아? 무엇으로 삼았는지를 나타내주는 구사어자. 이해됐어? 그러면 이 동생으로와 같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해서 찾아보면 뭐가 되더라? 가위로. 그쵸? 그럼 봐봐. 소윤이가 색종이를 잘랐다. 약간의 퀘스천이 생기죠. 뭐로 잘랐는데? 가위로가 필요한 거고요. 경민이가 삼았다. 효빈이를 무엇으로 삼았는데? 퀘스천이 생기죠. 그래서 동생으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봐봐. 잘났다와 삼았다의 각각의 서술어가 문장의 내용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필요하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장을 완성짓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이 빠지면 문장이 완결되지 않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 종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삼합자는 몇 자리 서술어냐?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 자리 서술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왜? 여기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가위로와 동생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이래요. 아니요. 여기서는 얘네들은 필요해요. 특히나 얘는 무조건 필요해요. 필수적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이해됐니? 문장 내에 특정 단어를 수식한다? 수식은 하죠. 왜? 부사어잖아요. 가위로 잘랐다. 서술어 수식. 동생으로 삼았다. 서술어 수식. 뭔 말인지 있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얘들아. 결국 문장의 주성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어와 주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 물어볼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너 주어랑 보어 구분할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볼 건데 얘들아 보어가 필요하려면 서술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대답 아니다가 와야 되죠? 기억과 니은 중에서 대답 아니다가 있는 건 뭐니 얘들아? 그치 니은 되었다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되었다 누가? 언니가 그럼 쾌철이 생기죠? 무엇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었어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 구어 자리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위에 기억으로 올라갈게요. 찍었어요. 누가? 동생이.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예요. 그럼 사진은 뭐가 돼요? 찍은 대상이 되니까 목적어가 돼야 되고요. 그냥 동생 아니죠? 철수의 동생이죠?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얘들아? 네, 맞습니다. 관용격 조사 의를 붙여서 반역어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 성분 분석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 정답은 2번입니다. 왜? 여기서 올해라고 하는 것은요, 되었다를 주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죠. 여기서의 부사는 앞에 필수적 부사와 달리 생략을 해도 뭐합니까?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고요. 그 다음 올해 부사어 자체는 얘들아 주성분이 될 수는 없고 이해됐어?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은 얘들아, 이 형태라고 해서 똑같은 역할, 똑같은 기능인데, 똑같은 의미, 똑같은 역할인데, 형태가 다를 있자.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얘들아 2번이거든요. 왜 2번이냐면 기역과 리을에 주격조사가 각각 뭐가 사용됐죠 얘들아? 이와 가가 사용이 됐어요. 이해됐니? 이와 가가 다 주격조사거든요. 근데 얘네들 기점으로 앞뒤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이 있죠. 뭐가 달라요? 네, 환경이 달라요. 받침이 달라요. 이해됐어? 즉, 이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붙고요. 이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가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가, 을을이 대표적인 이 형태가 생긴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좀 이따 붙이실 거예요.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반영어, 그 다음 반영어를 아는 문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별하게 알 것입니다. 자, 일단 반영어를 만드는 방법에는 아까와 같이 말했던 것처럼 반영사, 반영격 조사, 반영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영절이 되기 위해서는 반영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게 될 건데 이게 반영절을 아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술어 자리를 끊어내시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고 기본형이 존재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용언의 활용형이 있는지를 보시는 건데요. 그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읽었던. 왜? 기본형이 뭐예요? 자잖아요. 그렇죠? 자, 읽다가 읽었던 비교해보니까 지금 얘네들의 형태가 다르죠? 뭐 한 거야? 활용한 거. 이해됐어? 특히나 여기서 뭐가 눈에 띄어야 하냐면 전이 눈에 띄어줘야 합니다. 왜? 이 전이 바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어미가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마련이다. 서술어 끊어내시고 용언의 활용력 있어? 없어? 있죠? 자, 그 다음 심었다 끊어내시고 용언의 활용력 있어? 없어? 있죠? 사다. 이해됐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쉽게 찾을 수 있어? 반영자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네들은 전성 어미 사용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봅시다. 얘들아, 어느는 뭐니? 어느 사람, 어느 집이죠? 어느는 반영차가 지금 반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근역이 같은 경우는 체험 플러스 반영격 조사 사용해서 반영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동점 다섯. 얘들아,
나는 개를 잃어버렸다면요. 도구가 돼버려요. 이 개라고 하는 단위 명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식하는 말이 필요해요. 이해됐어? 이 수식하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얘들아? 다섯이라고 하는 수관형사를 사용한 거야. 즉, 관형사 사용으로 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해됐어?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답은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왜 4번인지 말씀드리자면 다섯은 개를 꾸며주는 관형사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동장 다섯은 관형절이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관형절이 되려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전성어미를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전성어미가 있어야지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이 해보실 거라서 넘어갈 겁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부사어의 역할 나왔죠?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부사어는 주로 서술어, 용어를 수식하고요. 반영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 수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표현합니다. 체린쌤은 착하다. 체린쌤은 예쁘다. 그 사이에 뭘 집어넣어? 그리고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인 접속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서술어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면 필수적 부사어, 그렇지 않으면 수의적 부사어고요. 문장 속에서 특정한 성분, 즉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같이 특정 문장 성분을 수식하면 성분 부사어, 그렇지 않으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문장 부사어는 뭐가 있냐면 설마 그녀가 거기에 도착했을까? 그래서 설마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부사어 같은 경우는 수식의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수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얘들아 4번이에요. 왜일까? 필수적 부사어는 얘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결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가 없어도요 문장의 의미가 완결이 됩니다. 그 다음 아주가 없어도요 삼계탕 맛이 이전 것과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하시려면 빼고 문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11번. 얘들아, 봐봐. 정답 1번이야. 엄마와. 얘가 부사어거든요. 왜 부사어냐면, 닮았다. 그녀는, 자, 주어서 그럽니다. 그녀는 닮았다. 끝. 근데 캐처리 묻죠? 누구랑 닮았는지 궁금하다. 그치? 얘를 여기다 옮겨보세요. 그녀는 엄마와 닮았다. 뭡니까? 닮은 것이 누구인지 닮았다를 수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사어임을 알 수가 있고요. 즉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죠. 뭔 말인지 여기 보시면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인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아니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야. 얘는 뭘 수식하는 거야? 닮았다를 수식하는 거. 이해됐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혼문장과 변문장 나온 거 기억나죠? 이걸 뭐라고 했어? 문장의 짜임이라고 했어. 구체야. 자,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씩만 있으면 돼. 변문장은 두 번 이상부터 변문장이 되겠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 존재하고
그 다음 안긴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명사, 서술, 관형, 부사, 인용절이라고 부르고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과 종속으로 나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보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를, 즉 사고 흐름을 저는 지금 말로 꺼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분석을 해야겠죠? 자, 봅시다. A는, 자, 얘들아, 봐봐. 가는요, 사실 지금 얘네들을 결합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결합하기 이전이니까 각각의 혼문장이 되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씩 바꿨잖아요. 그치? 자, 얘네들을 지금 나와 같이 뭐 한 거야? 변문장으로 바꾼 거야. 뭔 말인지 했어? 자, 변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 구분하려면 뭘 보면 되냐? 연결어미가 쓰였는지 전성어미가 쓰였는지를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랬어? 자, 그럼 보자. 일어났다. 문장의 맨 끝 서술어를 찾았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 기본형이 있는 단어 눈 크게 뜨고 찾아. 타다. 지금 타려고가 됐지? 그러면 잘라야겠네.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그러면 뭐가 돼요? 려고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붙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두 개의 문장이 결합이 된 거야, 얘들아.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그 다음 의미관계 확인해보세요. 나는 첫 차를 타려고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났다에 뭐가 돼? 목적이 되겠지, 앞에 있는 문장이. 그러면 연결어미의 의미가 목적이 되거든요. 자, 목적일 때 얘들아, 대등하게 이어졌다라고 말하니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말하니? 그렇지,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기까지 분석이 돼야 되고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탔어요. 자, 그 다음 눈 크게 뜨고 용언의 활 찾으세요. 그 출발하는 기본형이 뭐였어? 출발하다였죠. 뭐가 달라졌니? 눈이 달라졌네요. 이해됐어? 눈이 붙으면서 뭘 하게 돼요, 여기서? 뒤에 오는 첫 차라고 하는 세연을 주식하게 되죠? 이해됐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관형절의 표지, 즉 표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이 문장을 잘라볼게요. 써요. 누가? 내가요. 그쵸? 그 다음 무엇을 탔어? 첫 차를 탔어. 나는 첫 차를 탔다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 본 것처럼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이. 파란색은 뭐야, 얘들아? 4시 30분에 출발하는. 즉, 첫 차는 4시 30분에 출발한다를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없어, 여기서는. 이 관형절에서는. 첫 차는 주어가 지금 빠진 상태로 들어가서 왜? 아는 문장의 목적어랑 똑같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걸 우리가 삭힌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얘들아,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 역할을 하는 총 문장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문장과 경문장을 비교하는 문제이고요. 결국 아는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얘도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서술어 먼저 자르시고요. 그 다음 용언의 활용력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좋은. 기본형이 좋다였겠죠? 그럼 여기다 밑줄 쳐, 얘들아. 자, 이제 다시
학생이다의 주어는 누구니 얘들아? 민수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민수는 학생이다. 오케이, 민수는 학생이야. 근데 어떤 학생이야? 성격이 좋은 학생이야. 그럼 이 성격이 좋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학생을 수식하고 있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한번 빼볼까? 원래는 어떤 형태였을까? 성격이 좋은. 민수는 성격이 좋다였을 거야. 이해했어? 그것을 좋은으로 바꿔서 집어넣었어. 얘들아, 우리 이제는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형태를 가진 전성어민을 뭐라고 하죠? 은. 맞아요. 이게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민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을 거야. 쌤,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문장은 한 번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충분히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뭘 외우셔야 되냐면 전성어미, 연결어미 정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씩밖에 안 나타납니다. 아, 4, 5번은 연결어미고요.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 되겠다. 그 다음 14번 갈게요. 이번에는 부사절 묻고 있거든, 얘들아. 자, 부사절의 표지가 뭐라고 했어요? 개, 도록, 이라고 했죠. 1번부터 5번까지 개, 도록, 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몇 번밖에 없어요? 네, 2번밖에 없죠. 정답 2번이에요. 이해되니? 쌤, 학력평가 이런 문제 나와요? 네, 나와요. 왜냐하면 고1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1의 학력평가 시험 범위는 너희가 중등 때 배웠던 개념을 범위로 포함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풀어보실 건데요. 제가 뭐만 같이 보실 거냐면요. 전성이 연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5번의 기억에 전성어미 있니? 연결어미 있니? 서술어를 제외하고 용언의 활용점을 찾으세요. 거부했다 말고 일하다. 일하다에 가를 날리고 기를 주가 있죠? 명사형 전성어미예요.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잊지 않았다 빼고요. 기본형 찾으세요. 기본형을 가진 단어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니? 네, 여기. 그러니까 도와주다니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미을에는 얘들아 뭐가 있어요? 네, 연결어미. 그쵸? 미음에는요. 딱히 보이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미음 한번 볼래요? 예민하다. 누가, 내가, 무엇이, 수가, 기름이. 이거 왜 얘기해주냐면요. 걔는 어떠하다를 지금 서술절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즉, 절이 또 다른 문장이 서술어 역할을 하러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술절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한테 먼저 시키는 게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를 찾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지 서술절이 나오더라도 너희가 서술절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뭔 말이 됐어?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16번은 얘들아 이, 인, 탄을 보시면 돼요. 자, 이가 나왔어요.
무슨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즉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죠. 자, 범인임. 기본형이 뭐겠니? 범인이다가 된단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명사형 전성어 및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산. 기본형 뭐니 얘들아? 사다. 에다가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수박을 수식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뭔 말이 됐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니? 아는 문장 해결하려면 전성어미만 외우면 된다. 뭔 말인지 했죠? 자, 이렇게 하시면 찾기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한번 연습해 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문제 유형 비슷하니까. 자, 18번은요. 실제 중3 내신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각각의 혼문장 주고요. 조건 준 다음에 만들어봐.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뭘 사용하셔야 되냐면 전성어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명사절 전성어미 한번 찾아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서 명사절 전성어미 음이나 기가 사용되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3, 4, 5번의 기. 이해됐어? 그 다음 관형절 전성어미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을, 는, 정 기억나시죠? 자, 선지 보세요. 어디에 있니 얘들아? 팔짝 피다일 때 피다가 지금 핀이 됐죠. 이게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기다린다. 무엇을? 이 무엇을 자리를 지금 이렇게 명사절로 들어갔고요. 르이 붙었으니까 이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네요. 목적격 조사니까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니까 봄이 오기를 어떤 봄? 꽃이 활짝 핀 봄이요. 즉 꽃이 활짝 피다에서 피다의 핀을 사용해서 봄을 수식합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됐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문제를 좀 많이 냈거든요? 너희를 위한 거였으니까 그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문제 유형은 비슷하고요. 반복됩니다. 모의고사 문법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얘들아. 보기를 통해서 확실히 반영해서 푸시면 되고 21번 문제로 갈게요. 젓가락에 아는 건 놓고 있고요. 13페이지예요. 우리가 아까 이어진 문장의 개념 다 배웠잖아요, 얘들아. 그쵸? 그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 이걸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연결어미만 좀 찾아볼게요. 자, 문장의 맨 끝 날리시고요. 연결어미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를 기준으로 달라진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의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장이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벽 등반은 힘들고 재미있다. 자, 얘들아, 암벽 등반을 했을 때 자기의 감상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정보를 나열한 거죠? 그럼 얘는 대등이야, 종속이야? 그치. 대등이죠?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의미 관계는 외우세요. 나, 대, 선. 나열, 대조, 선택밖에 없어요. 종속이 좀 더 의미 관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암벽 등반은 힘들어서 재미있다. 자, 얘들아. 재밌는 원인이 되겠죠. 그 원인이면
대등 종속 중에서 나대선이 아니니까 종속 이름이 이해됐니? 자, 그러면 암벽 등반은 힘들지만 재밌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거. 의미 강력 어때요? 대조대등이죠. 그러면 얘는 대등이야, 동속이야? 나대선에 포함되니까 대등하게 이어질 의미 관계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너희 2번 선지 한번 봐봐.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어진 문장은 대등이니 중속이니 대등이죠. 이러한 내용은 대등에 해당이 되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대등이 아닌 게 있잖아요. 니은.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야, 1학년 아가들 더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내가 3학년. 1학년 아가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형이 있어요. 네. 지금 1학년 아가들이 지금 쉬는 날 지금 너희랑 같이 듣고 있는데 뭐가 맞는 것이야, 지금. 그치? 형이 너도 1학년 하고 싶다고요?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너무 이렇게. 자. 아이고. 제일 어려운 것만 좀 같이 해볼게요. 고3. 7월 합성 한번 해봅시다. 자, 27번 문제는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디귿을 봤더니 우리가 배운 내용이 들어가 있네. 기억, 아는 문장에서 암긴 문장의 성분이 생략된 거는 다른 말로 바뀐다. 라는 말은 결합되는 과정에서 암긴 문장의 일정한 문장 성분이 빠진 채로 아는 문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싫어한다. 그는 무엇을? 집에 가기를. 자, 일단 기가 나왔네요. 무슨 절을 아는 문장? 그치, 명사절을 아는 문장. 무슨 역할 하고 있어요? 를 붙었네, 얘들아? 목적어 역할 하고 있지. 그치, 잘하고 있어. 그럼 얘를 쏙 빼볼까? 집에 가다. 자, 문장 완결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것이 문장이 완결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누가 집에 가는지 주어가 필요하지. 그 주어가 누구일 것 같아? 그가 되겠지. 그래서 그는 집에 가다라는 게 원래 하나의 홍문장인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어가 겹치니까 지금 걔를 빼고 뭐만 집어넣은 거야? 부사어와 서술어만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해됐어? 생략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지. 어떤 것과 관련 있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와 관련 있는 문장 성분인 주어가 생략된 것이 맞는 말이지. 뭔 말인지 했어? 자, 그 다음 니은으로 갈게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동그라미 앞절의 성분이 남고 뒤절의 성분이 다른 말로 바뀌거나 생략된다. 맞는지 보자 얘들아. 그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한다. 미안해. 니은이 뭐지? 자, 니은 볼게요. 나는 샀으나 그것을 먹지 않았다. 자, 먹지 않았다가 서술어 자리고요. 그 다음 용언의 활용료 봤더니 샀으나도 있네요. 그치? 샀다가 기본형일 거니까요. 사다가. 좀 자르셔야겠네요. 그쵸? 얘는 뭐예요? 연결어이죠?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나는 빵을 샀으나 그것을 먹지 않았다. 의미관계가 어떻게 돼? 이것도 지 샀는데 안 먹은 거니까. 이제 벗의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따지면.
자, 대조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맞죠? 자, 그 다음 나는 빵을 샀다와 나는 빵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각각의 문장이 결합된 거잖아, 얘들아. 그 과정에서 나는 빵을 먹지 않았다를 빵 대신에 뭐로 바꿨어? 디절에서는 그것으로 바꿨어. 왜? 국어에서는요, 중복되는 걸 그대로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생략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바꾸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적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 다음 디귿으로 갈게요. 자, 변문장을 형성하는 어미에 따라 앞절의 주어와 뒷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거나 반대로 앞절의 주어와 뒷절의 주어가 달라야 하는 제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포인트는 뭐니? 어미가 되겠네요. 자, 같다. 용언의 활용에 있어 없어? 있죠? 가다. 자, 만나다. 여가 있네요. 여가 뭐가 되는 거야? 연결 어미가 되는 거죠, 얘들아. 그럼 여기서 자르자. 나는 그를 만나다와 그녀와 도서관에 갔다가 결합된 거죠. 이해됐어요? 자, 너는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녀와 도서관에 갔다가 갑자기 그가 됐어요? 그가 주어인가요? 아니지. 나는 그를 만나다와 나는 그녀와 도서관에 갔다가 합쳐진 거예요. 주어가 달라야 되는 제약이 있으면 안 되죠. 의미상. 이해됐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뭔 말인지 이랬어요? 자, 그 다음 28번 갈게요. 제 표정이 너무 지쳐 보여요. 힘든가요? 힘들죠? 쉬는 날인데 조금만 힘내봅시다, 얘들아. 자, 여기 볼게요. 이거는요, 윗글을 바탕으로 풀어야 된대요. 그쵸? 윗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반영절, 주술관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포인트는 네, 이 부분입니다. 자, 현우가 반바지를 입어보았다에 입어보았다가 있어서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겉문장처럼 보이죠? 하지만 얘도 꽁문장이죠. 왜? 이때 보다는요,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와 호응하지 않아서 전체 서술어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보조 용언이 보다가 생략돼 현우가 반바지를 입었다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메인이 입다가 생략되면 현우가 반바지를 보았다가 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와 달라진 문장이 되거나 또는 본래 문장의 의미를 유지할 경우에 비문이 된대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또한 입어보았다에서 본용언 입다와 보조용언 보다 결합 연결될 때 이 두 용언을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결합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적 연결어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연결어미와 달리 변문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보자, 얘들아.
A에 나타난 덧달은 생략되었을 때 비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 서술어로 볼 수 없다. 얘는 본용언이야, 보조용언이에요? 네, 본용언이 되겠죠. 왜냐면 이 자리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지 않다. 다른 의미가 되죠. 여기서 메인은 덕치가 됩니다. 그 다음 B는요. 사서가 본용언이 되고요. C는요. 부르고 싶었다 해서 부르고가 본용언입니다. 이해됐어? 자, 그럼 C에 나타나 싶다. 5번부터 보자, 얘들아. 그녀와 혼자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전체 서술어로 볼 수 없다. O야, X야? 그녀는 이웃집 아이를 위해 노래를 씹었다. 노래를 씹다. 문장 전체 서술어로 보기가 어렵죠. 그녀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이해됐니? 자, B는요. 사다와 모으다, 하나가 서술어 자리에 나타나서 문장이 성립된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그는 한동안 소설책만 꾸준히 사다. 말이 되네? 그는 한동안 소설책만 꾸준히 모으다. 말이 되네? 그럼 얘는 뭐예요? 가능하네요. 그쵸? 그럼 얘는 사실 얘도 동력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거기까지. 둘 다 자기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B에 나타난 하다와 모으다는 모두 그는 소설책만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으니까 얘들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의미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니? 그쵸? 자, 그 A 보자. A의 덕지는 지는 두 용언을 연결해 주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변문장을 만들어 안 만들어? 이거는 우리가 보조적 연결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지. 그럼 정답은 1번밖에 없는데 얘들아? 그럼 1번에서 너희가 잘못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래? 자, A에 나타난 덥다를 생략했을 때 기문이 된대요. 문장 전체 서술어로 볼 수 없어요? 많이 이상하지 않아? 생략된서 비문이 돼버리면 문장 전체의 서술어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얘들아? 그치?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맞는데 얘가 없애버리는 거니까. 정답 1번인 거예요. 이해인가요? 여러분,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겠어요? 이건 무리예요? 그러면, 우리 약속해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너희들의 마음 알겠다고요. 우리 16페이지만 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어? 근데 16페이지는 옆에 다 써있거든, 얘들아. 거의 콤보 테스트요, 지금. 할 수 있겠지? 이건 가능하잖아. 그치? 푸는데 3분 드릴게요. 우리 얘만 16페이지만 풀어보자. 16페이지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에 뭐 문제를 열주시가 너희 학교 시험에? 근데 시험보다 이번에 많아서 한 6문제에서 7문제 세팅하지 않을까? 손님들 일분별 수업이 있죠. 보통은 학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스케치 못해서 아, 그래서 틀릴 각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 시험은 한 50점 나오겠네? 얘들아, 피하면 답이 없어, 이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주인이가 옆에 막 치신다. 아이, 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아? 본문 안 읽고도 풀 수 있겠는데, 지금? 근데 얘들아, 선생님 아까 알려줬잖아. 이어진 문장 나오면 서술어를 제외하고 연결치를 찾으라고. 잘해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형광펜 하나 아니면 연필 하나, 펜 하나 잡으시고요. 25번 보기에 사용된 우리 어휘들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기억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돼요? 미음은요? 돌아왔다가 기본형이니까 음이겠네요. 자, 디귿은요? 다가 일단 있네, 얘들아. 그쵸? 같이 자. 그 다음요. 리을은요? 개가 있네요. 자, 미음은요? 똑같습니다. 자, 뭐부터 체크했어요? 어미부터 체크했어요. 이제 너희가 오늘 배웠던 어미 떠올려봐. 자, 건너간 얘들아. 무슨 형 전성어미? 과정사형 전성어미. 자, 나왔다, 음기 2개밖에 없는데? 무슨 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자, 겠다, 오겠다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뒤에를 봐야죠. 고가 왔네요? 그럼 얘는 뭐죠? 인용절 할 때 사용되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인용적 조사라고 하고 얘들아 라고와 고가 있었던 거 기억나요? 고가 나왔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죠. 왜? 직접이면 큰 따옴표와 라고가 하나의 세트로 와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잖아요. 그치? 그 다음 리을 걔는요? 네. 부사형 전사함이 마지막으로 외우자. 개, 도로, 플러스 부세, 부사, 파생, 전미사, 이 세 가지만 외워줘. 그 다음, 미음은 다. 뭐 없네요? 이런 걸 우리가 종결어미라고 불러요. 상사형 어미. 이해됐어? 그럼 누가 봐도 문제는 이 미음 말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나오지 않겠냐, 답이?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네, 2번이죠. 니은은 서술어 알림의 부사 역할을 하나요? 그러기엔 뒤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을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목적격 어미가 있잖아요. 명사절인 건 맞아요. 왜? 음이 사용되었으니까요. 역할이 목적격 조사로 인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됐니? 그 다음 26번. 자, 형광펜 하나 잡으시고요. 연결어미 표시하러 갑시다. 됐니? 자,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바늘이 되는 뭐니 얘들아? 조건이죠.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하다. 내용에 대한 나열이죠. 학교에 간다. 왜? 시험 공부를 하러. 목적이죠. 날씨가 따뜻하다. 눈이 내렸지만 얘는 뭐가 되니 얘들아? 대조죠. 마지막 사람들을 놀랐죠. 왜? 문이 열려서 뭐뭐 어서 아서 대표적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엄마님께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니 같이 가세요. 답을 알려드려야죠. 너희 암 문제 있잖아요. 그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안 풀었던 문제 몇 번이죠?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다 부를게요. 체크하세요. 자,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이건 2번이라고. 2번에 2번 맞다가? 내가 아까 1번이라고 했어. 아까 2번. 자, 2번에 2번 맞아서 4번이에요. 5번에 3번이고요. 6번에 2번입니다. 2번이요? 네.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에 1번. 12번에 3번. 13번에 1번. 14번에 2번. 15번에 4번. 16번에 4번. 17번에 1번. 18번에 4번. 19번에 3번. 20번에 4번. 21번에 2번. 22번에 2번. 자, 23번에 3번. 24번에 2번. 그 뒤에는 다 같이 맞췄죠?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볼 반대로 왜 이게 답인지 아셔야 돼요. 그쵸? 질문을 언제든지 받습니다. 질문을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